자, 그러면 이제 secure CR나 pt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맨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자, ps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쉘만 이제 보이죠. 쉘만 보이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ps-f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full listing으로 뭐 uid, 그 다음에 pid, ppid, 그 다음에 뭐 c, stime, tty, time, cmd 뭐 이런 값들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커맨드가 콘쉘이라는 얘기죠. 콘쉘.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tty는 뭐 tty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dv pts 슈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이 하나 더 열리면 뭐 또 이게 뭐 3번, 뭐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PID하고 PPID가 있는데요. 이 PID는 프로세스의 고유한 넘버라고 그랬죠. 고유한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PID는 Parent Process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86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느 아이디로부터 왔는지 683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ps-ef 한 다음에 그래프 하시고요. 전체니까 2는 every라고 그랬죠. 683이 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usr sbin의 in.telletd가 요게 이제 그 parent process id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in.telletd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요 ksh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접속을 한 거니까요. 그럼 또 34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 342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그러고 보니까 이 342라고 하는 거가 여기 보시니까 usr lib inet의 inetd star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etd가 요 in.telletd라고 하는 거, inetd라고 하는 건 인터넷 슈퍼데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in.telletd가 이렇게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in.telletd가 다시 또 ksh를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inetd라고 하는 건 다시 또 1번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또 뭐냐? 1번은 또 너무 많죠. 그래서 PID가 1번인 것을 보니까 init 여기서 많이 봤죠. 여기서 init이라고 하는 거. 이 ini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모든 프로세스의 모 프로세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의 모 프로세스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0번에 1번에 이제 init의 또 모 프로세스는 바로 이 스케줄 D라고 되어 있죠. 스케줄 D. 이 스케줄 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봤지만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블럭 IO가 여기 블럭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하다 IO 등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 혹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새로운 프로세스가 또 이제 CPU를 할당받고 이런 작업들을 누가 이렇게 컨트롤 해주냐면 바로 이 스케줄 D라고 하는 게 바로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요 스케줄 D다, 스케줄 데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가장 그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init이라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모 프로세스를 낳고, 자,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이제 요 아래 하위 이제 쉘들을 하위 프로세스들을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또 좀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뭐 페이지 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fs 플러시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또 스케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페이지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페이징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혹은 뭐 스와핑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그 스와핑이다 혹은 페이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프로세스상,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이 되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이 되기 위해서 현재 안 쓰고 있는 프로세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swap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swapped out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가 만약에 다시 사용이 된다, 명령어가 다시 이제 실행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페이지가 이제 메모리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swap에서 다시 메모리로 들어오는 상태, 이거를 이제 페이지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페이지 인과 페이지 아웃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페이징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거를 관장하는 프로세스 때문이 페이지 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s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fs 플러시라고 하는 건 파일 시스템 플러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러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화장실에서 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 작업들이 이제 뭐 파일이 카피가 되기도 하고 무브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날 때마다 IO가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죠. IO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0초에 한 번씩 IO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 유지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로 내려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파일 시스템 플러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데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RPC 바인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도 있는데, RPC 바인드는 R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 자, 기존에 이제 위에서 보셨던 이 inetd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인터넷 슈퍼데몬이라고 했죠. 이 인터넷 슈퍼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에서 웰known 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하는 건데, etc 밑에 그 services라는 파일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TCP든 UDP든 간에 여기에 이제 그 포트 넘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FTP는 뭐 21번 TCP 쓰고 20번 데이터 영역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H가 22번, 텔넷이 23번, 뭐 메일이 2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포트를 열어라, 서버에 몇 번에 몇 번 포트를 열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선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RPC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RPC라고 하는 서비스, 여기 보시면 선 RPC라고 되어 있죠. 선 RPC 111번 포트, 네, 선 RPC 111번 포트 TCP UDP를 열어놨는데요. 자, 이 RPC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이런 서버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이런 서버가 있는데, 자,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제가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ABC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ABC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자, A가 B한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ABCD라고 하는 게 잘 알려진 포트 넘버,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이라고 하죠. 이렇게 100번이라고 하는 포트 넘버, 이미 이제 같이 정해진 100번이라는 포트 넘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TCP든 UDP든. 그래서 AB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여기한테 100번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ABCD가 그래 너가 클라이언트냐 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웰known 포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웰known 포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승인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쓰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선에서 뭘 만들었냐면 RPC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그 포트를 매핑 시켜주는 그런 데몬을 하나 그냥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RPC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111번을 쓰자, TCP, UDP 다 할당해서. 자, 그러면 이제 ABCD라고 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런 100번 이런 그 웰known 포트가 필요 없이요. 자, ABC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요 B에 있는, 요 B죠. B에 있는, 우선은 이제, 뭐, 나는 모르겠고, ABCD가 포트 몇 번인지 모르겠고, 얘한테, 111번한테 가서 요청을 딱 때립니다. 그래서 ABC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B죠. 얘가 이제, 커널이 여기서 포트 넘버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포트 넘버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번이다. 2000번으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2000번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도 이제 이때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000번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포트 매퍼가 포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 RPC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여기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2000번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갑니다. 여기서 이 세션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기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끝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B라고 하는 애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이 RPC만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C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CD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가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RPC한테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RPC한테만 가면 그러면은 이제 B라고 하는 게 얘가 예를 들어 2001번 할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션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C가 CD한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RPC입니다. 그래서 웰known 포트가 필요 없는 그런 그 포트 매핑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RPC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라리스 10에서 이제 나온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SVC start D라고 하는 것과 SVC config D. 이게 이제 SMF로 관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NFS 부분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깅 관리하는 UTM-PD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텔넷은 있었고, 그다음에 파워 데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메일, 그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서 나올 크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암호화 데몬,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PICLD 데몬, 그 다음에 DT 로그인은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는 로그인 매니저 창을 관리하는 그런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스크탑 로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utoFS는 이제 NFS의 AutoFS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XORG, 요것도 이제 X 매니저라고 하는 요거를 관리하는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썼던 뭐 SAC라고 하는 터미널 관리하는 데몬이고, 뭐 VMware와 관련된 데몬이 하나 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TTY몬이 SAC하고 TTY몬이 이제 한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메일, 그 다음에 syslog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로그와 관련된 그런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TTY몬은 뭐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VFS ADM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디바이스 관리 부분에서 같이 자세히 다뤄드릴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새로 추가된 게 있으면 이제 DVFS ADMD가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방식의 인터넷 슈퍼 데몬, 뭐 FTP 텔넷 이런 거 관리하는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MC 푸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FMD,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폴트 매니지먼트 데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폴트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볼디라고 하는 거, 요거 볼륨 데몬이죠. 그 다음에 SSHD 데몬, 이런 서비스 관련된 데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이 지금 현재 돌고 있죠. 저희가 이제 런 레벨 3번이죠. 런 레벨 3번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EF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 프로세스의 상태였죠. 다시 한번 이제 PS-EF를 해서 뭐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ELF인가요? 자, ELF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너무 리스트가 커서 옵션에 가서 조금 화면의 글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 가서 글자가 이제 10으로 줄여볼까요? 다시 한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잘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s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게 뭐 t냐, 그 다음에 s냐, 뭐 이런 값들이 쭉 나오시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stop이죠, stop.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거는 요거 s가 스테이터스입니다. t는 stop이고 s는 sleep 상태입니다. sleep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대개가 다 이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 슬립 상태로 가고 있고, 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PS-ELF 현재 실행했죠. 그래서 현재 CPU가 실행되는 상태, CPU의 어떤 그 CPU를 할당받아가지고 운영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R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read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뭐 대개가 다 이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S, 뭐 거의 다 S네요. G가 하나 있네요. 디펑트가 하나 있네요. 디펑트가 이제 하나. 요런 게 이제 좀비죠, 좀비. 좀비인 경우에는 이제 리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는 뭐 O,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T.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있었고요. prstat이라는 커맨드가 있다라고 했죠. 이 prstat이라는 커맨드로 보셔도 여기에 이제 state라고 하는 부분에 뭐 이제 sleep, 이거 이제 S 상태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다음 prstat을 현재 지금 썼는데 여기서 이제 CPU 제로라고 되어 있죠. CPU 제로를 지금 할당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S입니다. 그래서 sleep 상태. 그래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용어 중에 process slash NLWP라고 되어 있죠. NLWP라고 하는 거는 lightweight process number입니다. 그래서 process, 그러니까 스레드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스레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좀 더 잘게 잘라서 쓰는 단위죠. 근데 그 단위가 스레드를 몇 개를 띄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이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SMF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선 이제 PS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foreground, background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TP라고 하시고요. 뭐 이렇게 IP로 지정을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하고, FTP하고 예를 들어서 뭐 IP 써주고 앰퍼샌드를 줬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뒤로 가면서 이제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가까로 1번.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수행시킨 첫 번째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s라는 명령어도 있지만 jobs라고 하시게 되면 가까로 1이라고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ps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ftp에 대한 당연히 pid가 나오겠죠. ps-f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ftp라고 하는 게 하나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뒤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앰퍼샌드는 백그라운드로 보내라. 예를 들어 telnet 앰퍼샌드 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수행시킨 두 번째 조합이기 때문에 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jobs라고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서 jobs라고 한번 시간이 좀 걸리죠. jobs라고 하시게 되면 1, 2, 그리고 먼저 앞에 있어서 이제 플러스 2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TP를 다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foreground로 올려라. FG, 그러면 %2겠습니까? 1이겠습니까? FTP는 %1이겠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음표 하시면 명령어들이 쭉 나오니까 뭐 오픈 하셔가지고 뭐 IP 써주시면 이제 FTP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sig tstp라고 하는 게 날아가면서 FTP가 뒤로 넘어갔죠. 잡수하시면 여전히 FTP가 1이고 이제 텔넷이 2가 됩니다. 여기서
그럼 나는 FTP가 아니라 이제 텔넷을 한번 또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FG, 포그라운드니까요. 2번을 불러오셔야겠죠. 그럼 텔넷이 불러와지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뭐, 오픈 하셔가지고, 또 IP, 혹은 뭐, URL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뒤로 넘기고 싶으면, 컨트롤 Z였죠. 백그라운드로 넘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S 하시면, 뭐, 텔넷이랑 FTP랑 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한번 프로세스에다 시그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kill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PS로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요. PID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잡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잡스라고 하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TP를 먼저 그냥, 예를 들어서 종료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kill,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이라고 하시면 FTP가, 여기서는 이제 15번 term 시그널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term 시그널, terminate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drops.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kill,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RM, term, 혹은 뭐, TRM 15,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시게 되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이제 이건 9번이죠. kill, 마이너스 대문자 kill, 혹은 kill 9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2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killed라고 나오죠. terminate이 아니라 killed, 즉 kill 시그널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drops 하시게 되면 이제 사라졌죠. kill -l, 자, 0번, 1번, 2번, 3번, 뭐 예를 들어서 9번, 15번만 한번 보죠. kill -l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가 0번은 exit, 1번은 hang-up, 2번은 int, interrupt죠. 3번은 Q2, 그 다음에 9번은 kill, 그 다음에 15번이 기본인 terminate, 이렇게 이런 시그널들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kil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send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날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ty-a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셨던 것 중에 뭐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바로 이 interrupt 시그널, 바로 요거죠. 이 int 시그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t 하시고요. 뭐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 뭔가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키보드 자판에서 바로 int, interrupt 시그널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cat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다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코어 파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하시고요. 이 Q2라고 하는 게 있죠. 이 Q2라고 하는 시그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역슬래시를 누르면 Q2 시그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역슬래시를 누르시면 코어 덤프라고 떨어지죠. Q2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코어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코어 파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FTP라고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뒤로 넘기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컨트롤 Z, suspend죠. 여기서 컨트롤 Z. 그래서 컨트롤 Z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그널의 약자입니다. TSTP. 요게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uspend 시그널인 TSTP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cat 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cat 요건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test.txt test1.txt welcome to the Unix.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컨트롤 D를 누르시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end of file입니다. 그래서 cat test1.txt 하시게 되면 welcome to the Unix라고 해서 컨트롤 D가 문서의 끝이다, end of file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것과 키보드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PS에서 여기 보시면 FTP라고 하는 게 814번 PID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킬한 다음에 여기다가 PID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814번을 이렇게 써주시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지금 안 죽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9로 이제 강제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킬리드라고 되어 있죠. 강제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프로세스의 관리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서비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SMF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SVCS-A라고 하시게 되면 관리하는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스테이터스, 서비스의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뭐 S타임, 그 다음에 이제 FMRI. 요 FMRI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비스의 어떤 그런 관리, 유일무이한 관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선 서비스, 이건 이제 리가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SVC라고 하는 게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게 FMRI 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명이라고 그러는데 서비스 명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많이 봐왔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텔넷이나 FTP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SVCS-A, 5 그랩, 뭐 FTP. 그러면 이제 얘는 온라인이죠. 뭐 이것을 서비스를 내릴 때는 SVC-ADM, Disable, FTP 이렇게 해서 써주면 SVCS-A, 5 그랩, FTP 하시게 되면 서비스가 이렇게 내려갔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SVCS-A 그래 뭐 SSH나 혹은 뭐 텔넷도 마찬가지였죠. 텔넷을 여기서 디저블 시키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SMF는 뭐 뒤에 구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구성원 컴포넌트들이나 사용법들을 더 볼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놓고 전체 부분을 이거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간략하게만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SVC 부분 전부 다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상태가 됐죠. 데몬이 이제 떴다라고 보시면 텔넷이 아니라 FTP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FTP도 이제 온라인 상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관리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